간단히 순서를 말씀드리면 토론과 양선희 중앙논설위원님의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끝내는 것이 12시 반입니다. 점심시간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 반을 넘기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 토론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저한테 질문을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넘겨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우입니다. 오늘 앞에서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해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제 토론문은 40번에 토지 공개명 3법을 3가지 법안을 한 일주일 내로 다 서명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하나의 법이 이제 홈스테드 액트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토지를 n분의 1로 갈라줬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것으로 남한 땅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배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공개명을 분배 정책을 썼던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법안은 주립대학. 각 그 주별로 어마어마한 양의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기초해서 주립대학을 세워라라는 그러니까 토지를 통한 고등교육 정책이죠. 이 3가지 정책을 가지고 남북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군사로 이긴 게 아닙니다. 토지 공개명으로 이겼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보세,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저항, 종부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4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낼 돈이 없는데 무슨 토지세냐 하면 상속이나 양도할 때 낼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든지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땅이 농촌에 뭐 땅 한 10평 있는데 무슨 보유세를 더 내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이 토지 보유세를 거둔 돈을 n분의 1로 다 같이 나눠드리겠다 이런 정책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죠. 추 대표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미국의 그 벤처 창업이 활발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미국의 그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은 자기 거라지에서 창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창업할 때 땅값이 안 든다는 거죠. 그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입니다. 창업을 해봤자 제주는 진짜 청년들이 다 부리는데 돈은 땅 주인이 다 먹어간다면 뿌리 큰 것을 자랑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암사선들은 뿌리 큰 수사슴하고만 이렇게 벌칙을 하다가 결국은 뿌리 큰 수사슴은 이제 포식자의 쉬운 먹이가 되기 때문에 뿌리 나무가지 쉽게 걸려서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뿌리 큰 자랑하다가 멸종된 나라처럼 우리는 땅값 자랑하다가 지금 멸종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멸종돼가는지 모르고 땅값 자랑하고 있는 진짜 소멸 국가, 멸종 위기 동물들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희 중앙일보논설위원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양선희입니다. 이거를 받고 굉장히 이해하는 것도 몰랐던 게 저처럼 숨어있는 조지 리스트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놀랐습니다. 제가 한 10년 칼럼을 쓰는 중에 헬리 조지 이름이 나온 걸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한 10년 전쯤에 한 번 하고 한 3, 4년 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많이 한 2~3번밖에 안 썼는데 거기서 이 뽑아내신 게 안목과 통찰력에 대단히 놀랐고요. 근데 그 헨리 조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지적들을 받고 막 거기 그 저항에 받아요. 근데 제가 헨리 조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은 언론인이지만 실제로 저는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좀 사안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톨스토이 광팬이어서 톨스토이 때문에 레빈입니다. 레빈 역시 조지스트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성향 자체가 헨리 조지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위에다가 하나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얼마 전에 진짜 추미애 대표께서 곧바로 쏟아져 거의 인단폭격처럼 쏟아지게 공산당 가고 좌파다 땅을 몰수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들이었어요. 근데 상류사회 사람들, 지주들, 기타 부자들은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를 현지 소유자에서 몰수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책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너무 설득력 있고 농락하기 어려운 주장이어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헨리 조지의 팬이라는 점을 인증을 하는 자리로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서 저는 이 발제문들을 미리 다 받아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쓸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한 게 제목으로 저는 세제개혁에 비하면 프랑스 혁명이나 민통노예 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헨리 조지는 토지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토지의 몰수라든지 이런 좌파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흘린 이런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걸 토지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나의 권리와 권력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의 사회복지 경제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대가 오름에 따라 자기 재산이 증식을 하는데 주거비를 안 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라도 주거비를 내야 된다라는 그게 제가 생각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금으로 제 주거비를 낼 생각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감이라든지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무조건 엄청난 한꺼번에 2달치 월급을 갖다가 때려 넣으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의 거친 방법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저항을 겪으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많은 경제 개혁들이 성공을 하려면 심리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런 저항선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많은 심리적인 저항을 일으키는 게 가진 자를 벌주기와 같은 말하자면 단죄하고 응징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엿보인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제 개혁은 가진 자 벌주기가 아니라 격차 줄이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라는 점으로 관점을 좀 이동을 한다면 조금 더 유순한 방식의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계급투쟁과 같은 형식으로 비춰지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맨 뒤에 예전에 저희 이제 후배들한테 쓰는 기본문을 써달라고 하나 쓴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한 게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요. 그렇지만 능력과 자산은 불평등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과 나누면서 세상을 평평하게만 평등이라는 건 우리가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실행해야 할 책무이고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가진 사람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가진 어떤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 도덕적 책무의 어떤 각성에서부터 저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에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수원대 교수 도시계획 이원영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이 토지를 편의매수 혹은 수용을 해서 개발한 후에 토지를 매각합니다. 주택과 함께. 그게 지금 유연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은 공적인 기관이 협의 매수를 해가지고 주택을 지은 다음에 공급을 할 적에는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사용 개념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강하다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마 우리 오늘 이 세미나의 다음 단계의 정책적인 프로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대 조세를 징수할 경우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민재홍님께서 물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혹시 어느 분이 해주실지. 이 교수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의 사유지를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세 전가 문제는 늘 이렇게 보유세 얘기를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집주인이 자꾸 세입자를 걱정해가지고 반대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토지 보유세는 전가가 안 됩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가가 안 되고요. 건물 보유세는 이제 전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면 일부 전가가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조세 전가되는 것보다는 훨씬 약할 거다 생각하고 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앞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오늘 이 토론에 관련해서 의견 뭐 감상평인데 헨리 조지 이 책도 제가 보았다. 막스와 자유 토지를 믹스한 현실인데 대기업이 세금을 큰 방향을 올려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는 진보와 합법적으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좌파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게 네 지금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어서 네 5분은 안 되죠. 네 30초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네. 예. 먼저 손 드신 분 네. 네, 세종에서 온 이순열입니다. 이제까지 재산세를 단 1원도 내본 적이 없지만 자유 플러스 토지 연구소에는 매달 꼬박꼬박 후원을 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추 대표님의 이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의지가 여러 사람들의 그 응원이 모여져서 꼭 실현되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지목을 한 것은 사전에 갖고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아까 뭐 5분 얘기하셨는데 30초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